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항상 사륜, 포매틱이냐 엑스드라이브냐 뭐 엑스트랙이냐 이런 사륜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과거에 노 사장이 아우디는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앞뒤의 무게 배분, 자동차 리뷰어 중에 앞뒤의 무게 배분, 서스펜션의 어떤 지오메트리, 서스펜션의 소재에 대해서, 댐퍼의 마운트 쪽에 알루미늄 합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던 리뷰는 대한민국에서 노 사장이 처음이었죠. 자동차 공학에서 책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은, FF의 경우 전륜 구동력이 결리기 때문에 전륜 구동력 의존성의 코너링 폴스가 감소하는 것도 전륜이 된다. 즉 구동력의 의존성도 US 경향이 된다. 그러므로 높은 횡지 선회 중에 강하게 가속하려고 하면 US 특성이 더욱 강해져 드리프트 아웃 경향을 보이게 된다. 어렵죠? 도대체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왜냐면 자동차 공학이라는 게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 책을 쓰니까 일반적으로 노 사장이 자동차 리뷰를 하기 전에는 모든 자동차 리뷰가 제조사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자동차 리뷰가 제작이 됐고, 노 사장이 미친 듯이 달리면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무게 배분이죠. 무게 배분. 앞뒤의 무게 배분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움직임, 서스펜션의 형상, 뭐 메인 텐션 스트럿, 그다음에 스러스트암, 메인 로우암, 막 구조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쉽게 사실 설명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노 사장도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쉽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4WD, 이건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4휠 드라이브의 약자죠.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 사륜 구동보다 더 중요한 구동 방식, FF, FR, MR, RR인데, 앞에 있는 이니셜은 엔진의 위치를 얘기해요. F, 프런트에 엔진이 있으면 F가 들어갑니다. 프런트에 엔진이 있고 뒤에 F가 붙은 거는 구동 바퀴를 말해요. 프런트 휠 드라이브. FF면 엔진도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굴릴 때 FF. FR이면 뭐야? 앞에 있는 거는 엔진의 위치라 그랬잖아요. 엔진의 위치. 뒤에 있는 거는 구동 바퀴. 그러니까 프런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후륜 구동이죠. 앞에 엔진이 있고 후륜 구동. MR은 뭐야? 미드십, 슈퍼카들. 슈퍼카들 엔진 여기 운전석 뒤에 있잖아요. 요거 중간에 있으니까 미드십. 미드십의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굴린다. MR. RR은 뭐야? 포르쉐 911. 리어에 엔진이 있다. 트렁크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굴린다. RR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차들은, 이 차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가 뭐 911을 살 확률은 뭐 돈 좀 잘 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보통 MR은 물론 박스터나 카이맨도 들어가지만, 뭐 슈퍼카급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 맥라렌을 제외하면 거의 MR은 없기 때문에, 일단 MR하고 RR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우디나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소나타, 그랜저 같은 전륜구동,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BMW나 벤츠 같은 후륜구동, FF나 FR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면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앞바퀴의 축하고 뒷바퀴의 축을 중심으로 딱 선을 그은 다음에 그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딱 차를 들었을 때 차가 어느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 시소를 딱 태우면, 여기에다 딱 중심점을 두고 시소를 태우면 차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보통 측정할 때는 여기다 저울을 대고 여기다 저울을 대서 눌려지는 전체 중량값을 기준으로 앞뒤의 디스트리뷰션, 무게 배분을 나누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굴리는 차들은 평균적으로 앞바퀴 쪽, 이쪽에 쏠려 있는 이 차 전체가 1000kg이라고 했을 때, 공차 중량이 만약에 1000kg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전륜구동차들은 앞바퀴 쪽에 600에서 650kg 정도가 앞바퀴 쪽에 있어요. 보통. 그러면 뒷바퀴 쪽에는 400이나 350kg의 무게가 걸리겠죠. 자, 1톤짜리, 1000kg짜리 차가 쭉 가는데, 앞쪽에 약 3분의 2에 다다라는, 거의 근접하죠. 3분의 2에 가까운 중량이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뒷바퀴는 구동도 하지 않아. 자, 이런 차가 고속을 가거나 코너를 돌게 되면
차는 위에서 보게 되면 네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네 바퀴가 우리 엽서 한 장 정도 크기의 접지 면적을 아스팔트랑 밀착을 하고 가고 있는데 코너를 돌거나 직진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자, 노면하고 차구의 연결 접점은 타이어 이 단면적밖에 없어요. 타이어는 전체는 크지만 노면하고 닿는 면적은 딱 손바닥 하나보다 살짝 크단 말이에요. 요 타이어의 4개의 단면적이 노면에 닿고 있는데 이 닿고 있는 4개의 면적이 골고루 됐을 때 차가 가장 안정적인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자, 1톤짜리 우리가 흔히 많이 타는 차는 1.5톤에서 2톤 정도 되죠. 거기다가 속도까지 붙는다고 생각해 봐봐. 그 육중한 차가 높은 속도로 가는데 노면하고의 안전장치는 타이어 이 4개의 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떠 있잖아. 이 4개의 면이 얼마만큼 아스팔트랑 밀착을 잘하느냐가 주행 성능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는 무게 편중이 이렇게 많고 뒤가 가벼우면 코너를 돌아갈 때 차가 코너를 돌면 어느 쪽 바퀴에 가장 큰 하중이 걸리죠? 이렇게 코너를 돌면 이쪽 바퀴에 코너가 제일 세게 걸려요. 이렇게 밀리니까. 그러면 요 바퀴가 전륜 구동차는 앞이 무거우니까 이 바퀴에는 아예 구동이 거의 안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네 바퀴가 다 접지가 걸려야 되는데 세 바퀴만 걸리는데 그 중에 이쪽 바퀴에 밀려. 그리고 앞이 무거워. 그럼 어떻게 돼? 차가 얘가 이제 그립을 놓는 거죠. 정신줄을 놓는 거. 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능력치를 초과하는 거예요. 근데 FR 같은 후륜의 경우는 보통 56에서 50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BMW 5 시리즈 4기통까지는 대부분 5대 5예요. 네 바퀴가 똑같이 250kg씩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벤츠라든가 BMW 중에 앞에 6기통이 들어가는 앞에 좀 더 무거운 엔진이 들어가는 차들은 한 52, 3 정도? 그러면 여기가 52%면은 뒤에는 48%겠죠. 수치상으로는 여기가 2%더 많은 거냐는 아니죠. 여기서 2%를 또 뺐으니까 이 52%도 상당 부분 앞쪽에 무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BMW도 6기통 같은 것들을 탈 때는 일반적으로 4기통을 탈 때랑 코너를 확 잡아 돌릴 때 앞바퀴가 견뎌야 되는 하중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요. 정확하게 가장 재미나게 타려면 앞뒤에 5대 5인 차가 제일 좋고 살짝 앞이 무거운 거는 고급차인 경우. 근데 이 고급차가 벤츠 S클래스나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경우는 앞쪽에 52나 53을 줘도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 그런 차들은 앞쪽이 살짝 무거워도 전체적인 중량이 2.5톤이 넘어가고 워낙 옵션이 많고 뒷좌석에 VIP가 타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샥샥샥 코너에서 막 이렇게 가는 차가 아니잖아. 쭉 달리면서 이렇게 차선 변경도 부드럽게 하니까 앞쪽에 무게 편중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 고급 세단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에어로다믹 제가 지금 이 빨간 걸 그려놨는데 자, 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앞쪽에서 받는 공기의 저항이 되게 많아지죠. 자, 차는 저항을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주행을 할 때 구름 저항, 바퀴에서 받는 전체적인 굴러갈 때 생기는 저항이 있고 바람에 의해서 차체 전체에서 받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이 구름 저항은 천천히 갈 때나 빨리 갈 때나 늘 같은 그래프상에서 속도하고 똑같이 저항값이 올라가요. 근데 공기 저항은요, 낮은 속도, 특히나 80km 미만일 때 받는 공기 저항 값이 뭐 100 정도의 공기 저항을 받았다.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2배, 4배로 수치가 높아져요. 공기 저항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가 받는 게 2배가 넘게 공기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고속으로 갔을 때도 무게 배분이 왜 중요하냐? 차가 일반적으로 70km, 80km, 90km 내가 시내 주행할 때는 무게 배분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죠. 근데 제가 쏠 때나 와인딩에서 코너를 확 잡아 돌릴 때는 무게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리뷰에서 어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속도를 되게 빨리 가기 시작했어. 베르누이 정리 나오는 거죠. 자, 앞에서 오는 공기가 내가 속도가 150km야. 그럼 엄청나게 H겠지. 엄청나게 많은 공기 저항이 생겨. 자, 밑으로는 공기가 샥 지나갔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공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초가 걸렸다고 해봐. 근데
똑같은 공기가 와서 여기서 찢어졌단 말이야. 확 찢어진 거잖아. 자, 얘는 앞유리를 타고 넘어가서 지붕을 타고 내려서 이렇게 와. 그래서 이렇게 오는 공기는 1.2초가 걸렸다고 해봐. 근데 여기서는 공기가 같이 만나야 되잖아. 만나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 하나로 왔으니까 여기서도 다시 하나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빨라지게 되죠. 왜? 1.2초가 걸리면 안 되거든. 똑같은 속도로 가면 얘는 1.2초가 걸리니까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유체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항값이 떨어지면서 양력에 의해서 비행기 날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빨리 가게 되면 위쪽을 타고 넘어가는 공기가 빨리 간단 말이야. 여기서 만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와류가 일어나고 빨리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양력 비슷하게 이쪽에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뒤가 싹 들리게 돼요. 우리가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 오는 바람이 차를 밑에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위로 넘어가는 공기가 빨리 가고 밑에 거는 슝 지나가니까 그 양력에서 차가 붕 떠서 불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고급차는 앞쪽에 무게 배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워낙 전체 중량이 크고 뒷좌석에 VIP가 탈 확률도 높고 타이어도 크고 모든 것들이 육중하기 때문에 살짝 앞쪽에 무게 배분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고속도로에서 우리 사고 영상 맨인블랙이나 이런 거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전륜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선 변경할 때 뒤가 확 돌면서 가드레일 받고 막 옆으로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차들이 시속 130 정도, 140 정도 달릴 때 이 원리에 의해서 뒤가 싹 가벼워지니까 가뜩이나 앞쪽이 무거운데 바람이 타고 넘어가면서 뒤가 싹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갖게 되는 거야. 원래도 지금 가볍잖아. 원래도 이 네 바퀴에서 바퀴 타이어가 아스팔트하고 닿는 접지 면적의 그립이 앞쪽이 훨씬 더 많아갖고 가뜩이나 뒤가 족같은 상황인데 바람 때문에 뒤가 더 족같이 이게 사실 스티어링의 특성, 코너링 포스라고 하는데 이 코너를 들어갈 때 네 바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가속할 때, 감속할 때 앞뒤 하중에 따른 스프링과 댐퍼의 움직임 봐. 앞뒤의 무게 배분이 같으면 스프링과 댐퍼 세팅도 같은 걸로 세팅을 하면 승차감도 일률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앞이 무거워, 뒤가 가벼워. 그러면 앞쪽에는 스프링 레이트도 강하게 해야 되고 댐퍼도 뻑뻑한 걸 써야 돼. 뒤에는 가벼운 걸 써야 돼. 자, 급변하는 도로 상황에서 앞뒤 바퀴가 똑같은 승차감을 주겠어? 앞뒤 바퀴가 다른 승차감을 주면 무슨 상관이에요, 노 사장님? 앞에는 더 단단한 거 넣고 뒤에는 부드러운 거 넣으면 그러면 이제 요잉이나 피칭이 생기는 거예요.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딱딱하게 잡으려고 하고 여기는 가볍게 되는데 여기는 텅텅 튕기는 거고 여기는 묵직하게 움직이니까 그럼 움직임이 다르니까 이제 차체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실제 파도처럼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차가 묘하게 앞뒤로 흔들리게 돼. 그게 요잉이에요. 아니 피칭이에요, 피칭. 앞뒤로. 그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그러면 차가 이렇게 흔들려. 그게 요행이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멀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 배분 되게 중요하고 코너링을 돌아갈 때 능력, 항속을 할 때나 고속 운전 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필링. 자, 고속으로 고속도로 130으로 쫙 달린다고 해봐. 전체적으로 네 바퀴가 딱 노면하고 같이 움직여야 탑승객들이 멀미를 안. 내가 카니발이나 초창기의 제네시스 그 DH부터 시작해서 제네시스라든가 몇몇 차들을 리뷰하면서 멀미난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고속도로에서 리뷰할 때 막 쏘잖아요. 쏠 때 보면 이 무게 배분이 안 좋거나 에어로다이나믹의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여기서 넘어온 공기가 여기서 와류를 잘못 때리면 얘가 뒤를 계속 때려요. 공기가 와류로 여기서 얘네 둘이 만나면서 여기가 공기가 와류가 생겨요. 그래서 뭐 날개도 달고 막 차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계속 때리면 차가 이제 계속 잔진동 너울이 예전에 미국에서 브릿지를 건설했어. 계곡에다가 강한 그 태풍에 다리가 견딜 수 있게 만들었어. 근데 강한 태풍이 안 불었는데 다리가 무너졌어. 왜? 계속 너울성 얕은 바람이 불었는데 이 파동이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이클이 세져갖고 너무나 출렁출렁하면서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이 우리가 무게 배분이 잘못돼 있거나 댐퍼 스프링이 안 좋은 차들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뒤에서 와류가 계속해서 차를 때리면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차가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싸구려 차나 아래 등급의 차라든가 설계가 잘못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 멀미가 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살 때 너무나 옵션하고 외관만 보지 말고 노 사장님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
어려우면 얘기해. 그럼 내가 더 쉽게 한번 해볼게. 이게 만약에 어려웠다. 그럼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한 범위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 수준의 범위입니다. 앞뒤의 무게 배분이 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은 사실 쉽지는 않은 단계인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다면 다 제 잘못인 거죠. 칠판을 잡은 사람은 저잖아요. 제가 가자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 시켰다라고 하면 내가 족잡고 반성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